상처 주는 엄마와 죄책감 없이 헤어지는 법 -2장. 2장. 이게 다 엄마가 나빠서 그래. 분노가 치밀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분노가 소용돌이쳐서 괴로워진다. 특정한 상황에서나 특정한 사람에게 짜증을 내서 일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혹시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는가? 대개 분노나 짜증이 솟구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상대나 상황을 탓하게 된다.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상황에 쉽게 분노한다. 누군가 별 뜻 없이 한 말에도 벌컥 화를 내기도 한다. 상대는 갑작스러운 분노에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하고 충격을 받거나 갑자기 왜 신경질이야? 하고 맞받아친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과잉 반응을 보이고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면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분노하는 감정은 주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육아를 시작하면 성격이 더 날카로워진다. 역이나 길거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아이를 야단치거나 마치 때릴 것처럼 화를 내는 엄마들도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분노에는 정당한 분노와 부당한 분노가 있다. 정당한 분노는 누군가 내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해를 끼치려 할 때 나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누구나 돈을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애지중지하던 것이 망가지거나 자존심을 짓밟히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사에게 지시를 받거나 부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거나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한다면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평범하고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화가 솟구칠 때도 있다. 정당한 분노가 아닌 부당한 분노의 원인은 눈앞에 놓인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다. 만일 직장 상사가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내렸을 뿐인데 갑자기 화가 치민다면 그 감정의 원인은 지시를 내린 상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상황이 과거의 안 좋은 경험과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 그 당시 참았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끌어올라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이를테면 무서운 아빠의 명령에 따르기 싫었지만 꾸지람을 들을까봐 어릴 때부터 억지로 참았던 사람은 아빠에 대한 분노를 계속해서 억눌러 왔을 것이다. 본인은 아빠에 대한 분노를 억눌러 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사사건건 지시나 명령을 받았다는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참고 억눌러온 분노의 감정이 가득 쌓여 있다. 상사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상황은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일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아빠의 지시에 억지로라도 따라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화가 난 것이다. 부부 사이에 나누는 사소한 대화로도 쉽게 분노 스위치가 켜지는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때마다 자주 무시당해서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무시당하는 동안 상처와 분노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아왔던 경험이 되풀이되면서 배우자가 한 말에 과거에 참아왔던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잖아. 라는 슬픔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다.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 자신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던 기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약자인 아이에게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야단치는 엄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다. 내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아이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던 부모에 대한 무의식적인 분노를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아이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혼자 참고 억누르면서 무의식 속으로 몰아넣는 감정을 트라우마 감정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일을 계기로 이런 트라우마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면서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한다. 짜증이나 분노를 느낄 때는 그 감정이 정당한 분노인지 과거에 얽힌 감정적 트라우마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는 것은 나쁜 엄마 밑에서 자라지 않았어도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자주 짜증을 낸다면 다른 사람보다 어린 시절에 억누른 감정이 더 많이 쌓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나쁜 엄마는 아이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을 억지로 참게 할 때가 많다. 만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짜증이 난다면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란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몸 건강이 나빠진다. 분노는 공격 에너지라서 억누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두통, 요통, 자기 면역 질환은 분노 억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몸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도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일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에 선뜻 도전하지 못한다. 그만두는 게 좋겠어. 어차피 실패할 텐데 뭐. 나한텐 무리야.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도중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아 망설이거나 포기한 적이 있는가? 결국 그만두더라도 후련하기는커녕 마음에 응어리가 남은 듯한 떨떠름한 기분이 계속된다. 자신의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말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할 때도 많다. 생각한 것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 곧바로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막상 사려고 하면 정말 그게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에 마음을 접는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그만두는 게 좋겠어. 어차피 무리야처럼 머릿속에 맴도는 목소리는 대체 누구의 목소리일까? 어쩌면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사실 엄마의 목소리가 아닐까? 엄마가 자주 으름장을 놓았던 일은 흐지부지 되고 엄마가 아무 비난도 하지 않았던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누구나 많든 적든 하려던 일이 흐지부지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나치게 잦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발만 동동 구르거나 밖에서는 괜찮다가도 꼭 집에만 돌아오면 기운이 빠진다면 부모가 쏘아댄 비난의 화살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지금 속으로 난 내가 잘할 거라는 자신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이다. 오히려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특정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아주 뛰어난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자신감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면 나 좀 대단한데? 하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고조되어 자신감이 상승한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감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다. 언제나 자신이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데도 한순간이라도 더 잘하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음번에는 아마 못할지도 몰라 이번에는 잘 안 되면 어쩌지 하고 이내 조바심을 낸다. 흔히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기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필사적으로 애쓰기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에서 수준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좌절에 약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끝없이 남과 비교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것은 남보다 뛰어난 내 모습은 좋지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은 싫다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그저 내가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행복해라고 말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모습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
어떤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모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잘한다, 못한다의 잣대로 평가해버린다. 교육열이 높은 가정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따라 착한 아이로 자라면서 습득 능력이 빠르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받고 나서야 자신의 존재를 허락받았다고 느낀다. 즉,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부모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 이런 공포를 느낀 아이는 이를 악물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어느새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변해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착한 아이가 되어 뭐든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려고 애쓴다. 부모 눈에는 그저 항상 노력하는 착한 아이로만 보이겠지만 사실 아이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필사적으로 노력할 뿐 사실은 늘 긴장하고 지쳐 있다. 다만 지치고 힘들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비되어 있어 대부분 자각하지 못한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로 좌절하고 우울해진다면 남보다 잘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억압된 공포가 어린 시절 무의식적인 사고에 각인됐기 때문일지 모른다. 취업 준비 중에 고배를 마시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은 혼자만 겪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트라우마의 공포가 떠오르면서 몸이 얼어붙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잘한다, 못한다로 평가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점차 줄고 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살아왔어도 불현듯 나는 없어지는 게 나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나쁜 엄마들은 아이의 기분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아이의 기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는 나는 없으니만 못해, 이 집엔 내가 있을 곳이 없어 하고 생각하게 된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와 같은 장난 섞인 말도 아이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설령 그 사실을 잊고 지내더라도 학교나 회사와 같은 집단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에 빠진다. 여러 집단의 가족의 모습을 투영시키기 때문이다. 또 가정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면 공포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몸에서 의식이 빠져나가 해리 증상을 겪기도 한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가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의식을 몸에서 분리시켜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부모에게 맞고 있는 자기 모습을 내려다보는 감각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의 기분을 무시하는 심리적 학대 방치로도 해리 증상이 나타난다. 어린 시절 무의식적으로 해리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이 몸을 떠나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황에 쉽게 빠진다. 자신이 없어지는 게 낫다거나 있을 곳이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싫어도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자신의 기분보다도 상대의 기분을 더 우선시한다는 말이다. 무의식적으로 내 기분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자신보다 엄마의 기분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엄마가 아이의 기분에는 무관심한 채 뭐든 본인이 결정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아이는 그런 상황에 적응해서 엄마가 다 결정할 테니 나는 생각하지 말자, 엄마 말을 들어줘야 해 하고 생각하게 된다. 특히 아이들은 7세까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잠재의식 속에 저장해두고 삶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인간은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포유동물이라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엄마를 먼저 생각한다.
엄마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엄마를 감싸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행동하고 엄마의 눈치를 보며 신경을 곤두세운다. 단 형제 자매가 많을 경우 동생은 언니나 오빠가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다른 방법으로 엄마의 주의를 끈다. 만일 첫째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착한 아이 이미지를 선택했다면 동생은 착한 아이 이미지는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엄마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려 한다. 모든 아이가 엄마를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딸이 엄마를 정신적으로 지지한다. 엄마의 불평을 항상 들어줘야 했어요. 이런 고민을 호소하는 내담자도 많다. 사실 남편이나 친척에 대한 불만을 아이에게 늘어놓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싫은데도 듣고 있어야 하는 아이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 엄마는 감정이 마비된 나쁜 엄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릴 때부터 속마음을 억누르면서 듣기 싫어도 엄마가 하는 얘긴데 안 들을 수는 없잖아 하고 엄마에게 맞추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다. 그러다 사춘기나 반항기도 없이 그대로 성인이 되면 싫어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사춘기에 마음껏 반항하면서 부모의 가치관과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규범을 만들면 싫은데도 억지로 참아야 하는 일은 없어진다. 반항기를 거쳐 거부해도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고 나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반항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표출할 수 있다. 착한 아이로 살지 않으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공포심이 강한 아이는 무서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싫은 일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어릴 때부터 나쁜 엄마에게 희생하면서 반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나쁜 엄마가 될까 두렵다. 제가 나쁜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내담자가 대부분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이 이런 고민을 호소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대부분은 자신의 엄마가 나쁜 엄마였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감정은 숨겨왔어요.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항상 착한 아이로 지냈어요. 하고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감정을 떠올린다.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고 아이를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고 급기야는 울음까지 터뜨리고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둘째 아이는 마냥 귀엽고 첫째 아이는 왜인지 계속 엄하게 대하게 된다는 고민도 자주 접하게 된다. 혹은 초등학생인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나중에 등교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 불안하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거나 갑자기 자해를 한다. 혹은 자신과의 다툼이 심해진다. 등등의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으로 상담실을 찾는다. 아이 문제가 계기였지만 점차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 부모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거나 심한 간섭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았던 과거의 기억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마음처럼 잘 안 되고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면 어릴 때 많이 참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까지 참아야 했던 이유는 공포 때문이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아이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거나 기대에 부응하는 착한 아이가 된다. 그리고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잠재의식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기 때문에 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다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억눌러왔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갑자기 짜증이 솟구치면서 나는 힘들게 참았는데 왜 너는 이거 하나 못 참는 거야 하고 아이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느낀 공포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착한 아이가 되어 엄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말이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분노는 느끼는데 공포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공포의 감정을 억눌러 끌어오르지 않게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감정인 분노를 대신 표출하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이런 공포의 감정을 알았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면서도 정작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한 나쁜 엄마였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다. 육아로 고민하는 내담자들 중에는 자신이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절대 엄마를 닮지 않겠노라 다짐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다. 우리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을 흉내내며 살아간다. 부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 따라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의식한 부분은 변하지만 의식하지 않은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닮아간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을 의식의 궤도에 올리면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컨트롤이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자기 내면에 억눌러온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아이에게 화가 나서 손찌검을 하게 되고 아무리 참으려 해도 멈출 수 없다면 그 분노의 원인이 본인의 어린 시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려 하면 안 된다.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억누른 감정은 의식적인 기억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자. 이 분노는 내 내면의 문제일 뿐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질 것이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향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죄책감도 습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어서 아무리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죄책감 역시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즉 원치 않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죄책감에 빠져 힘들게 고민하는 것이다. 죄책감으로 괴롭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사실은 진짜 감정에서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쁜 엄마가 아무리 아이에게 독이 되는 영향을 끼쳤다 해도 아이에게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인생의 과제가 주어진다. 절대로 엄마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아이가 제 힘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갈 것을 믿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면 어떨까?